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 내일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8포인트 하락한 2958,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하락한 890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양대 지수 모두 5일 연속 약세 흐름이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3대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가 3.6%나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요, 장중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번 돌파하기도 했죠. 이렇게 강한 흐름이고, 아시아 증시도요, 일본 증시가 강보합이 0.03, 대만도 0.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는 약보합이 0.05% 하락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가 0.6%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좀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 이유를 저는요, 내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수급적인 사항에서 상대적으로 더 주가를 억눌림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환율 부분 봐도요, 지금 2원 40전이 상승한 1142원 70전, 환율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금융 수급사항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10억대 매도를 했고요. 기간이 4천억대 매도한 반면에 개인만이 4천억 순매수인데, 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쪽에 만기가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한 680억대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난 3월물이 본격적인 시작이 되고 있는, 여기 보면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12월 11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5조 1천억대, 기간이 반대로 매수죠, 5조 원대.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압박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여기에요, 이제 옵션까지도 내일 동시 마감일이기 때문에요, 이 옵션도 같이 봐야겠죠. 자, 옵션은 매달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3월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설 연휴 이후인 2월 15일 이후에요, 콜 옵션 쪽 보면 콜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개인들이 한 224억 매도, 그러니까 하방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59억, 그러니까 상방으로 봤고요. 그리고 기간도 297억 순매수를 했으니까는 상방으로 보는데, 풋은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거죠. 빠지면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개인들이 79억,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개인들이 하방에 224억과 79억이면 한 150억 가까이 개인들이 하방으로, 그죠? 빠지면 수익 나는 구조고, 외국인들이 이 풋에서 567억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선물 쪽에서도 5조 원 이상, 그죠? 순매도를 보여서 하락하면 수익이 커지는데, 옵션 쪽에서도 아까 콜옵션에서는 상승 쪽에 59억인데 하락 쪽에 풋 쪽에서는 567억, 그러면 500억 이상, 그죠? 하락으로 베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들은 풋옵션에서 431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그죠? 양쪽에 다 상승,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옵션 쪽,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는 기관들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그리고 개인들은 하락 쪽으로 좀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외국인들의 선물 압박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는데, 자, 3월물은 내일로 종료가 되죠. 자, 근데 3월물이 지금 오늘 종가가 403.5포인트, 그죠? 근데 6월물이 더 낮죠. 일반적으로 3월물, 그리고 6월물은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죠. 그러니까 3개월이 더 남았으면 이 시간의 가치를 따져서
3월물보다는 6월물이 더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402.5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내일 이 3월물의 만기가 됐을 때 6월물이 더 높냐 안 높느냐. 그러니까 이 6월물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던지 아니면 상승하면 더 크게 상승을 하는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6월물 우리가 내일 좀 지켜봐야 되고, 또 근데 선물 미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말씀드렸는데 3월물이 5만 5천 계약이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6월물은 4만 1천 계약밖에 늘지 않았다. 요거는 좀 긍정적이죠.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미결제를 환매수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어서 내일 체크해 볼 부분,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그동안에 5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상, 그리고 이 3월물과 6월물, 일반적으로 6월물이 높은 것이 정상적인 건데 지금 한 1포인트 가까이 낮다. 그 부분에서 내일 6월물이 3월물보다 더 높아지는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물 옵션에 따른 파생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좀 억눌린 부분이 있는데 내일 만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죠?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미국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 있죠. 미국 하원에서요. 이 경기 부양책 표결을 한다는 얘기죠. 한 1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가 넘는 규모였죠. 근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바로 서명하고 이러한 부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가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경기 부양책 돈을 많이 풀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환율이 최근에 많이 1142원까지 많이 올랐는데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그럼 달러 가치가 약세로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외국인들의 조금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일은 1차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그래서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오고, 그렇지만 이걸로는 안 되겠죠. 글로벌 증시가 가같이 변하기 때문에 17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어떠한 발언에 나오면요, 이러한 기점으로 주가가 조금 본격적인 지금까지는 조정을 받던 부분에서 변곡점에서 어느 정도 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저는 낙폭 가대 성장주,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은 선물 옵션에서 지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면서 낙폭이 컸던 우리가 이 기술주라 하죠. 성장주,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 아니면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 변화가 크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체크를 해서 만약에 체크한 부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3월보다는 6월물이 높고, 그리고 또 거래대금이 오늘 12조 8천억, 오늘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어요. 9억 주가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서 거래대금 증가 여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현금 만드는 부분을 주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아래 부분 보면 노란색으로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보면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 주도주에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시장이 여기서 종합지수가 1월 11일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저는 SK하이닉스 쪽이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나면서 끌고 가고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그런 여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동차 쪽도 그죠? 지금 이 아이오닉 5가 지금 공개가 되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뒤에서 또 자동차 부분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죠? 오늘 삼성 SDI 보합으로 끝났고 LG화학은 3.4% 상승 마감했죠. 근데 미국의 테슬라 상승폭에 비하면 상승폭이 작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해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나 해서 이러한 부분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성장주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예, 수급에서 눌렸던 부분이 좀 풀리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틈새 시장에 있던 뭐 포스코라든지 신세계, 하나투어, 그죠? 대한항공, 한국콜마, 또 금융주 이러한 부분들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간다 해도 지금 여태껏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는 못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포스코가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연속성 떨어지는데 오늘 포스코가 크게 하락한 거는 여기 보면요. 중국 다롄 상품 거래에서 철강석 선물 가격이 급락해 포스코, 현대전철 등 철강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죠.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저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종목군들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자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가격 인상 전망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출하량 감소보다는 가격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됐어. 최근에 수급 불균형,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그 반도체를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러면 출하량이 줄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감소보다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자동차, PC용 반도체에 이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공급이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 DRAM 고종 가격 같은 경우가요. 이 DDR4 8기가짜리가 지난해 12월 2.85달러에서 올해 들어 3달러 돌파. 자 현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4달러도 돌파됐다죠. 이런 부분에 왔을 때 고종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랜더 프레시도요. 지난해 10월부터 4.2달러를 유지하면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다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난 1월 11일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요. 주가의 재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3% 증가 143조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도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조 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죠. 뭐 장비주에는 유진테크, 원희알피스, PSK 중에 PSK 그리고 EUV 극자외선 그러면 FSD, 동진세미코 SNS인데 FSD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확대, 그때 오스틴 지역에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제 코미코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패키징 쪽에서는 네페스, 그리고 부품주에서는 원희 QNC, 뭐 OLED 관련주도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데 이 소재 쪽인 덕산네오스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 개별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 내고 삼성전자가 더 어느 정도 뒤따라 뒷받침을 해주면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개별 종목군들로 우리가 확보한 현금으로 우리가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라뇨.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지금 조정받아서 뭐 개별 종목군들 고점 대비하면은 한 지금 20-30%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실적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성인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격 부담이 사라지면서 재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그동안 낙폭이 심화됐던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2차전지들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먼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판매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약세에서 벗어나는
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한 또 장중에 중국 쪽에서요, 좋은 얘기 나왔죠.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 집계에 의하면 예,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월에 약 117만 7천 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870%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전기차 판매량은 675% 증가한 9만 6천 대로서요. 전기차 비중이 8.2%가 차지하면서 전년 동월에 4.9%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월 달에는 7.2%, 그렇죠? 전기차 비중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확대됐다. 전기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특히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중국 판매량은 18,000대로서요. 모델 3가 13,000대, 그리고 모델 Y가 4,600대를 기록해서 시장 점유율 19%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요, 우리가 중국의 테슬라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예, 상하이 공장에서 소형 배터리를 테슬라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긍정적인 영향이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작년 말인가요?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됐다. 여기 보면요, 중국 정부는 제13차 신에너지 보급 응용 추진 목록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친환경 차량 175개 모델을 발표했는데,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한 충칭 칭강 친환경차 다목적 차량이 포함이 됐다. 텐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을 만들면, 이러한 중국 쪽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또 그 중에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LG 화학 있죠.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주가가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나마 LG 화학은 한 3%대 상승을 했지만 삼성 SDI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죠? 그 이유를 찾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세력에 의해서 내일 만기가 도래하고 또 하방으로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를 억누른 것이 아닌가 해서, 내일 만기가 지나고 나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나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해야 될 부분 내일 한 3가지 정도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된다 그러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 근데 본격적인 것은 아마 이 미국의 FOMC의 연준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글로벌 증시와 동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 또 하나는 현대와 기아차가 2월 중국 판매량이 29,000대, 11,000대로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지만은 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3.4%로 중국 사업이 부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하지만 올해 중국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전년 대비이고, 그래서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도 어느 정도 조금 점유율을 좀 높이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현대차도 특히 아이오닉 5가 지금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또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는 유럽이 하고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2차전지 반도체가 본격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꼭 그 종목 좀 내가 좀 투자 비중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보다는 걔네들이 치고 가는 것을 방향성을 보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요. 그리고 뭐 이제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투자에 좀 임하면은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좀 조정 양상을 받고 있어요.
뭐 개별 종목들이 한 20%에서 한 30% 사이, 그죠? 예,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조정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받을 만큼 받았는데 어떠한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멘텀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죠. 하나는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상승한 것에 따른, 그죠? 거기에 따른 어떤 언급이 나오면서, 그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뭐 미국에서는 이미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우 지수가, 그죠? 뭐 장중이지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거 봤을 때 우리 증시도, 그죠? 어느 정도 조만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뭐 지루하고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현대차도, 그죠? 마찬가지 감점으로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좀 체크할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뭐, 3월물이 6월부터 더 높게 끝나거나, 그죠? 또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 압박이 강하거나, 그죠? 그리고 이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리고 이 미결제가 2월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조금 시장을 그냥 관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면은 조금 우리가 확보한 현금을 갖고 조금 바닥권에서 분할로 매수가 좀 비중을 좀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그쵸? 우리가 이제 유료 회원의 안내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그렇죠? 지금 같이 상당히 힘든 국면에 걸치고 있는데, 그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